네, 안녕하세요. 1월 31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시황 컨설팅팀 태윤선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및 정책 불확실성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가운데 주간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0.5% 내외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는 연휴 기간 동안 FOMC 딥시크 이슈, 빅테크 실적 등을 소화하면서 S&P 500이 0.78% 하락, 나스닥이 1.85% 하락했습니다. FOMC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5거래일간 딥시크 여파로 15%대 하락을 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거대 자본 지출 진정과 효율성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또한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등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 부진에 6%대 하락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본격화 기대에 2%대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국 4분기 GDP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하락했고 연휴 동안에 12bp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은 올해 첫 ECB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연휴 동안 유발했던 딥시크, 빅테크 실적 이슈는 진정 국면으로 쏠림 완화 측면에서 국내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PC 물가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새벽에 있었던 연준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지균입니다. 1월 FOMC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현재 통화정책과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추가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연준은 강한 경계를 기반으로 트럼프의 정책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지만은 관세, 이민, 재정 그리고 규제에 관련된 불확성이 큰 만큼 정책이 실행되고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되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완화적으로 들린 것은 현재 금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 12월 FOMC에서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점은 중립금리에 상당히 가깝다라는 평가였는데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금리는 크게 제약적이진 않지만 유의미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한 모든 연준 위원들이 장기 중립금리보다 현재 금리는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2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용이 견고하고 물가 둔화가 더딘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3월 인하 가능성을 존재하겠지만은 헤드라인과 핵심 모두 2분기는 되어야지 전년 대비 기준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시장이 둔화되어야 하는데요.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2.3%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조를 보이고 있는 12월 고용지표 그리고 반등한 ISM 제조업 지수를 고려하면은 11월 선거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투자 및 채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FOMC 전까지 급격한 고용시장의 둔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2025년 1분기 중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도 시장은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1월 FOMC는 2단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음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12월보다 다소 완화적인 연준의 스탠스는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완화시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미 연준이 매우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며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환율의 불안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우려로 2월 인하는 가능하겠지만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환율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점차 수급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경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다양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 지원의 측면에서 정책들을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의 성숙도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 수단을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나 공공재 같은 성격이라서 이게 민간에서 투자가 스스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만 국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성장을 시키려는 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잘 돌아가는 산업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든지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처럼 이제 경쟁국에 대해서 채찍 전략을 써서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표보다는 미국 내에 일자리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만들어내서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보호하고 관세 수입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 같은 의미가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지금 가장 먼저 위협한 것도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나 에너지 산업,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제 자기의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려는 목적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세 정책이 국가나 품목에 무차별하게 적용이 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차등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산업 정책의 수단을 병행을 하는 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정책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 월보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2월 아시아 주식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은 아시아 주식 중립 의견 유지합니다. 일본, 중국, 인도 순으로 선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예고했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비해서 협상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당선인 자격으로 이미 보편 관세 부과와 같은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시장 맷집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2월 아시아 주식은 소비 경기 회복 강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 주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이익 전망치 증가세 전환과 더불어서 3월 춤틀을 앞두고 소비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은 3월 양회 재정정책 발표 기대로 하반 경직성을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익적만 하락세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 주식은 멀티플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소비가 부진하고 높은 물가 레벨 그리고 실적 시즌 진입 등으로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3월 중앙정부 양회 이전에 각각 지방정부 양회가 1월 20일 전까지 모두 개최됐습니다. 31개 성시가 제시한 GDP 성장률 목표치의 평균은 5.4%로 15개 지역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해서 낮췄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하향 조정한 지역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를 앞두고 트럼프의 대중 압박 정책 부담으로 중국 주식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도 보이겠지만 상승을 강하게 나타내기에는 트럼프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우려 요인입니다. 고배당 선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재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이익 전망의 변동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봇 AI 반도체는 연간 포트에 꾸준히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씩 엔과 이 환율 흐름에 따른 민감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감소세를 보였던 이익 전망치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일본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3월 춤2에서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이 노조 목표치인 6% 이상을 달성한다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FY26 예산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정 적자율은 4.4에서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매각한 외환 보유고를 통한 얻은 환차액으로 인한 이익 잉여금을 정부에게 이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크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슈는 아닙니다. 예산안에서 주로 제조업이나 인프라, 소비 부양책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인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2월에는 3분기 실적 발표와 글로벌 경기가 트럼프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중대형주가 좀 비중이 높고 산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INDA가 상대적으로는 ETF 중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 산업의 높은 SMIN과 소비 부양책 효과로 실적이 개선될 소비주 위주의 INCO를 장기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국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정책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제도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 정책 기조를 가지는 만큼 변화될 정책을 파악하고 또 국내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2차 가상자산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올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체계의 확립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은 1단계 입법으로 불리는데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람직한 산업 내 룰을 정비하기 위한 업범권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단계 입법으로 불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유통, 공시 등 기업들에 대한 규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도 관건인데요. 지난 15일에 금병환 금융위원장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관련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커스터디 업체인 법인이 비트코인을 현물로 보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계적인 허용 가능성이 좀 제기됐었는데 우선 금융당국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단계적인 허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확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특히 CBDC를 중단하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확대를 통해서 달러 지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 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최근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자 그리고 거래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브리프와 LG 헬로비전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SG 규제 완화 동향과 함께 아리백의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ESG 규제 완화 정책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ESG 경제를 촉진하던 것과 달리 ESG 관련 산업에 특혜 아닌 특혜를 덜어내겠다라는 입장이 핵심인데요.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인적 다양성 관련 DEIA 정책 종료를 선언하는 한편 낮은 가격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주요 금융사들은
상업적 논리에서 즉 수익 관점에서 DEI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요. 즉 단순한 ESG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닌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부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정책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화석연료를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즉 이와 같은 동향들은 ESG 관련 산업들의 자생력 이목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리백 관련입니다. 아리백을 운영하는 단체가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뉴스화됐는데요. 아리백을 운영을 하고 있는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너무 낮다라는 점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이를 상향을 해라라는 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21.6%로 OECD 최저 수준이다라는 점인데요. 아리백은 이러한 낮은 목표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이들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동향 자체는 ESG가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향임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규제와 관계없이 ESG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G헬로비전 관련한 부분입니다. 목표 주가 3,500원으로 하향을 합니다만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일단 2024년 주가 같은 경우에 방송 가입자 이탈과 홈쇼핑 업계 전반적인 업황 둔화가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LG헬로비전이 보유 중인 대표 사업 포트폴리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렌털 사업이라든지 교육청 단말기 보급 사업 같은 이런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즉 신규 사업인 렌탈 및 커뮤니티 사업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오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 정유화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바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43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기대가 되었던 유럽의 탄소 규제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도 IRA에서 소비자들이 받는 세액 공제 약 1,000만 원과 생산할 때마다 기업들이 받게 되는 보조금 약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이제 7,500불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지만 이 중에서 3천억 가량의 재고 폐기가 있었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에는 아마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지금 고객사들의 재고가 높은 수준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신규 차량들의 흥행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캐펙스를 줄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캐펙스를 13조 원 대비 올해는 10조 원으로 축소를 시킬 계획이고요. 현재 가동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규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존 설비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 가치 내에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부진에 따라 LG화학도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합니다. 같은 이유로 하향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 포인트가 거의 없게 바뀜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사 할인율도 70%로 확대를 합니다. 실제로 시가총액에서 이제 LG화학 내에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외국인 지분율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개선이 되려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려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이 다시 진행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시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섹터 개선에 대한 현재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주가 부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적은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1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합니다. 다만 완만한 회복 이상이 됩니다.
배터리 외에도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약 700에서 1000만 톤 가량의 이제 증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 물량의 3.5%에서 5% 정도로 수요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다음 SOL 말씀드리겠습니다. SOL도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SOL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600억 발표되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대부분 환율이 급등하면서 재고 관련 효과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사업부별 실제 시황은 정유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되었고, 시황이 석유화학과 윤활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및 수요 감소 영향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은 추가 강세가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제 마진 개선이 있었고 비수기 탈출 그리고 유가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연간으로 봐도 지금 중국에서 작년 12월부터 수출을 줄이고 있고 정유 제품의 대체제인 가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증설이 좀 부재한 점 때문에 정유는 트레이딩 바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에코마케팅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에코마케팅에 대해 목표 주가를 13,000원에서 11,5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높지 않아 투자 의견도 바이에서 홀드로 변경합니다. 안다르는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 기여도가 조금 늦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와 데일리 앵커는 업황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제한적인 성장성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11주주 순이익을 15% 하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는 2025년 PER 8.4배로 국내 광고 밸류체인은 10% 할증한 수준입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광고와 안다르에서는 무난한 실적을 거두나 이제 데일리 앵커에서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고 쪽에서는 아마존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안다르는 남성복 제품을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일리 앵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는 하긴 했으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 기업 존슨앤존슨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종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호입니다. 존슨앤존슨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고마진 성장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이랑 그리고 제약 사업 이 두 가지인데요. 이런 포트폴리오 확장은 장기 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상대 주가 또한 시장과 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존슨앤존슨의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에 32.6%로 시장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12개월선 PB 같은 경우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PE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12개월선 PE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일단 최근에는 이제 연간 배당금도 한 번 더 인상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3.4%로 이 또한 시장과 산업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가이던스를 좀 보면은 일단 실적 성장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언급했는데 올해는 상저하고 흐름의 실적 흐름을 좀 예상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일단 스타트컵 만료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제도 변경 같은 거가 맞물리면서 이런 우려 사항이 있지만 다각화된 사업으로 성장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올해 2025년 조정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언급했고 일단 제약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제약을 98개 정도로 보유했고 그중 21개는 FDA 등록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쳤습니다. 이 중에 36개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의료기기 분야를 보면은 바이오 기업인 인트라셀룰러 테라피스를 인수할 것으로 또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거의 매 분기마다 기업 인수를 이루고 있고요. 이번에 또 로봇 팔이랑 트윈모션 기술을 갖췄다고 하는 수술 로봇인 오타바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FDA ID 승인을 받아서 임상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18건의 임상 프로그램이 진척을 이룬 것으로 언급했고요. 이 모두 올해 이제 존슨앤존슨의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31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